드리는 이유는 책을 정말 많이 봐야 되겠구나. 책에 어디에서 나올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 안 봤던 곳에서도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책 보게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책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먼저 우리 책 하나하나 제가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3페이지를 보시면 경직성의 증가 있죠. 네. 이건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예요. 6일날 나오진 않았어요. 7월 6일날. 그러나 이 문제가 경직성의 증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있죠. 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그래서 노인들은 혈육이나 물질적 재산,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돈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네. 잘 따라오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18페이지 거부관계 있죠? 여기에서 가치관과 세대 차이 거부관계 둘째 줄에 보시면 가치관과 세대 차이라는 말 있죠? 자, 이 가치관과 세대 차이라는 말을 문제로 내고 이게 무슨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부간의 갈등이에요. 거부관계. 자, 우리 19페이지에 노인의 4가지의 고통, 빈곤, 질병, 고동, 무의. 이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독립의 원칙이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 6번에 보시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들어있죠? 네.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32페이지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험에 나왔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32페이지에 나와있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자, 36페이지에 등급 판정 나와 있죠?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 장기요양보험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장기요양 등급을 준다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준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풀어갔던 문제였어요. 말벗에 정서지원에서 말벗에는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가벼운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그리고 밑에 생활상담은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 상담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 사례 나와 있죠. 대상자가 머리 감기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도 문제 하나 나왔어요. 어떤 문제였었냐면 지금 책에는 없는 문제인데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대상자와 매일 다툼을 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방을 바꿔준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로 가볼게요.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나왔어요. 정보 전달자는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냐면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라 하면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겠죠.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또 누구에게?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이게 요양보호사의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이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요. 문제 사례 중에서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이랬어요. 자, 이 사례 내용이 대상자의 어떤 권리에 어긋나는 사례냐 이렇게 물었던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어요. 72페이지 보실게요. 자, 밑에 문화생활 말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우리 아까 풀어봤던 문제죠. 제가 선생님들 책 안 보셨다 그래서 아까 안 보셨다고 많이 손드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지금 보여드리려고 표시해 왔어요. 보셔야 되겠죠? 네. 자, 노인학대가 나왔는데요. 노인학대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나왔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였고, 자기방임, 85페이지. 자기방임이 이번 문제에 나왔어요. 자기방임은 가족들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방임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학대 문제를 읽어보실 때는 개념도 잘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거기 세부 학대 내용 있죠. 전에는 관찰되는 증상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넘겨서요. 87페이지를 보시면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 나와있죠. 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금 계속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나왔죠? 네. 아까 우리 풀어봤던 문제예요. 근데 똑같은 답이었어요. 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게 답이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책을 꼭 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가 7월 6일 날 나왔으니까 11월 달에도 또 나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낼 수도 있고 그림을 문제로 낼 수도 있고 답으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림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책에 다 나오네. 다 나옵니다. 어디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 1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120페이지. 결핵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거기 2번을 보시면 관리법 2번 나와 있죠. 2번에 보시면 자, 요양보호자가 결핵 환자와 접촉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요. 노화에 따른 증상에서 자, 우리 짠맛과 단맛은 둔해지죠. 근데 어때요? 쓴맛과 신맛은 증가되죠. 그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스님들 제 설명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아는 거네. 다 아는 거 나왔네. 책에 있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다. 145페이지를 보시면요. 145페이지 요양보호사의 활동에서 점 5번째 점 한번 가보세요. 호흡곤란 중에는 상체를 올리는 반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랬죠. 자, 호흡곤란이 왔을 때 자세를 반자위를 취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에서 노화에 따른 특성 중에 4번을 한번 보시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146페이지 156페이지 보실게요. 156페이지는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8번을 보시면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나왔죠? 네. 여기에서 음주가 뼈 생성을 억제하며 불균형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게 나왔습니다. 음주 문제. 음주로 인한 요인이 골다공증을 이라는 병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칼슘 흡수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면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그랬죠? 네.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부계 지금 나왔죠? 1번에 보시면 노화에 따른 특성 중에 피하지방의 감소로 이 말 나왔죠? 그래서 피하지방의 감소로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욕창의 원인이 다음 주 뭐 욕창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지방의 감소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1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눈에 대한 질환, 노화에 따른 눈의 증상 중에서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백내장 증상인데 이게 눈의 증상으로 나왔어요. 백내장보다. 그래서 눈부심이 있다. 눈부심. 불빛에 대한 눈부심이 있다. 우리 빛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백내장하고 관련이 있죠. 배우셨죠? 네. 빛 얘기가 나오면 전부 백내장이에요. 네. 지금 선망에 대한 증상인데요. 선망. 그죠? 그래서 야간에 혼돈 방지 있죠. 맨 밑에. 거기에 보시면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이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선망인 대상자가 밤에 불을 켜둬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치매 18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던 거죠. 정신증.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환시 나와 있죠? 환시. 아까 제가 환시 설명했잖아요. 누가 보이고 그렇게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증상이었냐? 우리 문제 풀었죠? 아까 5회 때. 그게 정신증이에요. 설명드리려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96페이지. 파킨슨 질환에서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이 문제가 나왔어요. 떨림 증상. 네. 그게 떨림이 어떤 질환의 증상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파킨슨 질환이었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그 말 했죠. 자, 이 문제가 나왔어요.
200페이지를 보시면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이게 나왔는데 암 환자를 손을 잡아준다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찾다 지금 못 찾았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암 환자는 손을 잡아준다 이게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214페이지 예방접종 나와있죠. 자, 대상포진은 1회. 지금 여기 보면 64세 이전에 한 번 맞고 65세 이후에 한 번 맞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폐렴구균. 지금 이거 50세부터 64세까지 1, 2회 접종,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회. 그리고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이죠. 독감은 매년 1회 맞아야죠. 다 맞으시니까 아시죠?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파상풍이 나왔어요. 파상풍은 10년 주기로 1회. 이게 나왔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어떤 거냐 이렇게 나왔어요. 파상풍이죠. 자, 226페이지에 식사 자세 나와있죠. 올바른 식사 자세 그렇게 나와있죠. 책에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어디에? 배꼽 높이.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자, 사례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사례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참고 한번 봐보세요. 우측에 왼쪽에 참고. 음식을 먹다가 사례 들리지 않으려면 바른 식사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기 쉬우므로 등받이 있는 의자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깊숙이 의자에 앉아야 된다 이런 게 다 안전을 위해서인 거죠. 사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 근데 이제 그 문제도 나왔지만 아래 넷째 줄 봐보세요. 아래에서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주는 것도 사례 예방법입니다. 230페이지에도 보면 참고 아마 사례 예방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참고에도 보시면 사례 들리는 것을 예방하고 불쾌한 입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구강을 청결히 하면 도움이 된다. 자,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식사 전에 입안을 헹구는 건 왜 헹구느냐? 그러면 사례 들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 제가 지금 참고 부분도 다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참고나 꼭 알아두기도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시면 비관. 우리가 경관 영양을 하기 위해서는 코하고 이를 연결하는 관이 하나 있었죠. 이걸 우리가 비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관이 잘 고정시켜야 하고 코 속에 분비물이 축적되어 코로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코 안에가 분비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쉬움으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235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가 물약을 먹으려고 할 때 약이 혼탁해졌어요. 그러면 흔들어서 먹어야 하나요? 네. 자,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어야는 되지만 약물이 색깔이 변했다. 그게 혼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색이 변하거나 뭔가 처음에 약을 사왔을 때와
내용물이 달라졌다, 색깔이나. 아니면 우리 유통기한 다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버리셔야 된다.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237페이지를 보시면 연고를 바르는 게 안연고. 자,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해하셨죠? 네.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자, 처음에 안연고 사용하시려고 할 때 처음에 나온 연고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랬죠. 예. 그 옆에 23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안약 투여하는 거예요. 안약. 연고하고 안약은 다르죠? 자, 7번에 보시면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랫 눈꺼풀. 이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한다 그랬어요. 이게요, 이 앞전 책하고 바뀌었습니다. 들으셨죠, 강사님한테? 이 앞전에는 3분의 1 지점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시험 떨어져 버리신 분들은 이 문제 나오면 3분의 1로 적겠죠. 3분의 1로 안 적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번 시험에 안 떨어지셨어야 했는데. 238페이지 귀약 7번 나와있죠. 7번. 네. 자, 귀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귀 바퀴는 이거죠. 후상방으로, 뒤쪽에서 우로, 이 말인 거죠. 네. 이게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그림으로 어디 위치냐, 이렇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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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요. 어떤 문제지를 보니까 그렇게 문제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에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그래서 안연고, 안약, 귀약 넣는 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240페이지에 배설독기 중에서 2번. 배설할 때는 배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한다. 248페이지 5번에 보시면 248페이지 5번을 보시면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 6번에 보시면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만약에 수건을 깔아준다 그럼 맞아요? 잘못된 거죠. 252페이지로 보시면 유치 도뇨관 삽입 대상자 이동 시 해가지고 그림 사진 한 분 나 있죠. 여자분들 서 있는 사진. 이거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치 도뇨관 삽입 대상자가 이동할 때 그 소변 주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랫뼈보다 어디에? 한강보다 밑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게 시험에서 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소변 주머니의 위치가 한강보다 높아야 되냐? 아래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262페이지 보실게요. 262페이지에 손발 청결도끼 나와있죠. 그 옆에 보면 꼭 알아두기 있죠. 자, 이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줘야 한다. 이게 나왔어요. 지금 꼭 알아두기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7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꼭 알아두기에도 지금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이것도 나왔죠. 네.
그러면 이동욕조는 어떤 곳에 놔야 돼요? 울퉁불퉁한 곳에 놔야 돼요?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다 이동욕조를 놓으셔야 되겠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272페이지. 자, 목욕을 시킬 때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이게 나왔습니다. 276페이지. 자, 왼쪽 편마비인 어르신이 옷을 입으려고 한다. 왼쪽이 편마비이신 분이 옷을 입으려고 한다. 순서는 왼쪽, 머리, 오른쪽. 그러니까 아픈 쪽이 먼저 입고, 그죠?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벗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을 때 편마비 환자가 입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죠. 283페이지에 나에 보시면 옆으로 눕히기 있죠. 왼쪽이 편마비인 대상자가 옆으로 누울 때 다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다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 편마비인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려고 해. 그러면 지금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갔죠? 그러면 다리는 어느 게 다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픈 다리가 올라가야 되죠? 이게 나왔어요. 286페이지 보시면 앉아있는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해서 요양보호자가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네. 제가 봐서는 이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문제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289페이지. 영상이 잘렸습니다. 또 영상 제작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많이 보시고 꼭 알아두기, 참고 부분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